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근데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유난하게 많이 빠졌어요. 뭐 올라간 나라들도 있고 빠진 나라들도 1% 정도가 최대폭이었는데 우리가 좀 심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 종목이 2.6, 4.5% 빠지고 시가총액 5, 6위 종목이 1.3, 4%, 6위 종목이 뭐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 네 종목 가지고만 20포인트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기본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반면에 이제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은 코스피는 좀 덜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형 업종 지수는 또 플러스가 나는, 그러니까 대형주의 화력이 매도 화력이 집중이 되고 소형주 쪽에서는 매도가 좀 덜해져서 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어떤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윗단과 아랫단이 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제가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한 사례가 여지껏 한 3번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황 봐서는 지금 네 번째, 우리나라 역대 네 번째로 7주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됐죠. 역대 우리나라가 8주 연속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있는 힘껏 최대한 밀어내는 그런 양상이 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시장을 떨어뜨렸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배당락이라는 시기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재료 중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대형주가 많이 빠진 데는 그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히 재고는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손실이 있는데 이걸 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 11만 원 하향을 하는데, 이게 오늘 보면 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따로 돌린 어떤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여기 코멘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뭐 역발상으로 이게 오히려 바닥 신호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연말 9일 동안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 확산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만인데, 수요 부진, 그러니까 이제 확산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구매 자체를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문제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수요 자체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그럼 2차 전지도 어렵게 될 거잖아.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특히 오늘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들인 거 월별 리스트거든요. 올해 28억 달러 정도 사들였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테슬라 사들이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한국 주식을 팔아서 저쪽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수급 압박 이후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투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금융 투자는 매도를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둘째 주 정도까지 매도가 나올 텐데,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면 4조 원 조금 좀 넘는 매도가 나올 겁니다. 당장 오늘 한 7,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버텨졌을 텐데, 외국인들이 안 받아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팔아가지고 그 팔면서 오히려 이제 뭐 선물 옵션 쪽에서 뭐 하락 쪽에서 노는, 잘 됐다, 선물 옵션 하락 쪽으로 흔들어서 그쪽에서 먹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코스닥은 뭐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개인들 매수가 특이한 건 아닌데,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의 매도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제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하락 게임에 좀 재미를 붙인 게 뭐 삼성전자 계속 때리면서 이제 지수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되게 많이 빠졌는데 또 이거는 또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조금 엇갈리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외국인들보다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아서 빠진 거긴 한데, 기관이 파는 거에다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이제 보태주면서 이제 좀 하락 쪽에서 노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주요 대형주를 다 팔았죠.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매도가 집중이 돼서 시가총액 상단은 다 매도 쪽에 걸려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뭐 인버스 매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도 ETF 쪽, 인버스 쪽에 이제 매수가 상단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좀 지수가 좀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그냥 2차전지,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게 이제 보시면 매도 상단이 완전히 2차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예요. 예, 이쪽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었고, 매수 쪽에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좀 지수를 좀 받쳐줄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2차 전지가 매도 쪽 상단에 있었고, 그동안에 매수했던 이 엔터 3인방도 다 매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뭐 광통신 관련주라든가 원텍,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기계, 원전, 게임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경기 쪽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예, 그런 쪽에 이제 매수를 집중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지금 오늘 되게 엉뚱한 기사가 나온 게 중국의 리오프닝을 악재로 둔갑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이렇게 해버렸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게 당연히 수출이 증가되는 거니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악재로 둔갑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갈 거냐. 이제 그렇지 않고, 어쨌든 중국이 오늘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인플레이션 자극한다라고 했지만 국제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고, 국채금리도 뭐 이렇게 폭등한 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느닷없이 미국이 새삼 뒤늦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저걸 호재로 볼 거냐 아니면 진짜 악재로 볼 거냐, 요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미국 테슬라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20조 원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끝낼까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어떤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극단적으로 급등을 시키거나 폭락을 시키거나 그게 피날레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지금 테슬라 막 $80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또 한 단계 지하에서 지하 더 뚫고 내려가는 게 나올 거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총 P2, 보통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하나가 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어떤 관계가 됐었는데, 오늘은 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바닥이 나와줘야 이제 투자들이 좀 안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내일장 정도에서 플러스가 나는 종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현장 근무자들 입장으로 보면 되게 안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먼저 좀 반전이 나와주는 신호가 나올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기계, 곡물, 뭐 드론 포함한 로봇주들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라서 뭐 지수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표는 그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로 치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틀 거래일 동안과 1월의 어떤 흐름을 봤는데, 마지막 이틀 동안 플러스가 나면 1월에도 증시가 플러스가 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틀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가늠이 안 돼요. 사실 내일 55포인트 이상 올라가줘야 이제 1월에 플러스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단정이 되는 건데, 지금 통계적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졌죠. 그래서 조금 이제 1월 증시도 뭐 좀 변동성은 크겠구나, 그런 분위기로 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들은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억의 시리즈는 옛날 비디오거든요. 이거 집에 있으셨던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비디오가 있고 좀 지나서 비디오하고 TV하고 달려있는 제품이 나오기도 했었죠. 비디오 비전이라고 그랬나요? 옛날에? 그런 거 나왔었는데, 이건 아예 초창기 버전이잖아요. 아랫게 초창기 버전이고 위에 게 조금 진화된 건데, 요런 이제 비디오가 옛날에 이제 집에 초창기에 있으셨던 분들은 좀 있었던 집. 그랬던 것 같고, 다음에 이제 TV는 옛날에, 아주 옛날 요거는 그 다음에 조금 나와야 돼.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으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드르륵하게 미닫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그걸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여닫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TV 보는 집들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채널 돌리는 게 빠져가지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저기 펜치 같은 거로 딱딱딱 하면서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게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리모컨 나오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걸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흑백에서 저러다가 이제 칼라로 바뀌고 위에 안테나 달아야 테레비를 볼 수 있는, 옛날에 테레비라고 그러죠. 테레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 정도면 이제 집 밖에 이제 큰 안테나 달아야 나오던 시기라서, 이거 기억할 정도면 뭐 되게 70년대 전후 세대 되실 겁니다, 아마. 오늘 좀 생각이 나서 하나 올렸습니다. 좀 기운들 내시고요. 뭐 좀
시장이 또 뭐 계속 이러다가도 또 돌아가니까 좀 기운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이 방송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